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를 둘러싼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 씨의 학력인데요. 정 씨는 그동안 현 정부의 많은 실세들이 나온 서울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 상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 현 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줄줄이 차지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1974년 당시 서울고 인근인 내수동에 보인상고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보안승무원으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씨. 정 씨와 오랫동안 교류해온 역술인 이모 씨는 정 씨가 대한항공 시절 친구 두세 명을 지금까지도 자주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역술인 이 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가 이 씨를 만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사람들도 대한항공 인맥입니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만난 사람으로 정 씨를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비선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고 있죠.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동정민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 이 정윤회 씨와 역술인 네, 관계가 지금 장안의 지금 화제인데요. 네. 우리 저 박사님은 역술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저는 이 손금도 본 적이 없어요. 손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뭐 선거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네. 선거에서도 역술이 혹시 미국에서도 작용을 합니까? 미국에서 선거에서 역술인이 뭘 했다는 얘기는 네. 제가 못 들어봤고요. 네. 그러나 미국에서 레간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간이 네. 점성술, 아스트롤로지, 점성술, 예, 예. 점성술 하는 별점, 네, 예. 별 보고 점치는 네. 사람의 그 코치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최근에는 그 낸시 레간의 점성술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네. 그 언론에 보도했는데.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런 점성술과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모양이죠? 굉장히 유명했죠, 그 사람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의 경우는 뭐 과거에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뭐 선거 날짜도 그 후보들의 뭐 사주 이런 거 다 봐서 누가 승하고 누가 낮을 때 골라서 뭐 날짜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아마 낸시 레간도 그때 소문으로는 누구하고 레간 대통령이 누구 약속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그런 것도 그 점성술 하는 사람하고 의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낸시 레간은 끝까지 부인을 했지만, 그런 그 소문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도 점성술, 하여간 역술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어느 정도의, 그 불확실성이 있고 또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레간 같은 사람은 대통령 초기에 또 총격 사건으로 암살 시도까지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점점 더 이게 모든 것이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동정민 기자. 네. 뭐 요즘 정윤회 씨 기사가 많이 나와서 청와대가 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약간 곤혹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여튼 뭐 청와대는 유령하고 자꾸 맞서는 기분이다. 실체가 없는 정윤회 씨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속 시원히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뭐 부인하자니 또 부인할 증거도 찾기도 힘들고 상당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 그 정윤회 씨 관련 부분이라든지 뭐 역술인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할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실체와 상관없이 정윤회 씨가 이미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상당히 이미 공공연히 받고 있고 거의 뭐 공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실체가 있든 없든 약간 문제의 감시 인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민정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아마 청와대에서도 관심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정윤회 씨와 관련된 새로운 팩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정윤회 씨. 저희 판넬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 정윤회 씨가 이제 그동안 참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도 이 정윤회 씨가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나왔는데 이 기본적인 학력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것조차도 좀 놀라운 네. 일이죠. 지금 네. 이제 그 학력이 이번 일로 인해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서울고 인맥으로 네. 알려져 있었는데 네. 본인이 예전에 언론 인터뷰에 서울고는 아니다라고 아니더라고 했죠. 얘기는 했죠. 네. 근데 네. 그 고등학교가 이제 그 보인상고 당시에 보인상고를 졸업했다라는 것도 나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사실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대한항공 보안 승무원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그 국회 들어오면서 같이 합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소소한 사실 하나하나가 지금 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알려진 역술인 이모 씨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선 때 네. 대선이 아니고 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정윤회 네. 씨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또 뭐 역술인 이모 씨도 정윤회 씨를 잘 알고 또 네. 지난 대선 때도 무슨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6년 정도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네. 당시에 물론 아무 직함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보통은 의원일 하면 이제 보좌관으로 등록을 하는데 네. 정윤회 씨는 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그냥 사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절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하기도 했죠, 당시에. 한나라당 네. 탈당했다가 또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상당히 대통령이 어려웠던 시절에 비서실장으로서 실무를 책임지고 해왔기 때문에 6년 동안. 네. 그리고 지금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보좌진들도 다 그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 그 역술이는 이제 그때를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네. 마치 비서실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정윤회 씨처럼 잘하는 사람이 갔으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네. 욕을 풍기게 되는 거죠. 네. 네. 박사님, 이런 논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윤회 씨가 계속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고 언론에 등장하지 않으려면 뭔가 속 시원하게 뭐가 좀 여차여차하다. 육하원칙으로 딱 설명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뭐가 좀 숨어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요, 이거는요. 네. 찌라시에 나온 것이 다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네. 어떤 해명도 해결을 못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세월호 특별법에 지금 유가족들 3명이고 야당하고 8명이거든요. 17명 가운데 8명인데 누가 하나만 합류하면은 정윤회 씨 소환도 할 수가 있고요. 임의동행도 할 수 있고 이게 거의 지금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7시간 조사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네, 특검.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믿어야죠.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정윤회 씨와 그 대통령과 어떤 정말 그 보좌관이라든지 그런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정말 예. 말만 자꾸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한번 말씀하셨으면 네. 그걸로 충분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변 사람들이 네. 또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언론에다가 뭐라고 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주변 사람들, 당의 측근, 또 청와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당일날 7시간 논란 부분은 뭐 100% 이제 뭐 가치 없었다라는 거는 뭐 이제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로. 예. 네. 뭐 정윤혜 씨가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이나 네. 같이 있었다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정윤혜 씨와의 의혹 네. 분명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정윤혜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검찰 조서에서도 대선 직후에 박 대통령에게 고맙다란 전화 받은 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정윤혜 씨가 공식적으로 박근혜 의원실에서 나온 게 네. 2004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그 이후에도 계속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고맙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또 그런 의혹을 네.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사실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온 적이 없지요. 그리고 네. 2004년에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네. 한나라당 대표가 나온 이후로는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제대로 연락도 안 했다. 네. 이런 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왜 고맙다고 전화를 했을까 의혹을 네.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뭐 사실 대통령 대선 때 비선 역할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최외출 당시에 영남대 네. 기획조정 영남대, 지금 예. 이제 영남대 부총장으로 하고 예,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지요.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의 이제 1기 장학생 박정희 1기 장학생을 그렇죠. 지냈기 네. 때문에 워낙 신뢰가 깊고 그때 실제로 최외출 직함은 기획조정특보였습니다. 대선 때. 네. 그때 그렇지만 기획조정특보라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물밑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인재 영입을 할 때 실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대선 끝난 이후에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최외출 그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다. 대통령 그렇죠. 역할을. 처음에는 최출 교수라는 네. 예, 존재 자체가 사실 크게 거의 드러나지 않았었죠. 예, 부각되지 않았었죠. 네. 예, 그 동정 기자가 썼던 기사가 좀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정윤혜 씨가 있었다면 그보다 더 비선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정윤혜 더 비선이거나 그렇죠. 뭐가 뭐 아무것도 아니거나. 네. 그러나 예. 저는 어쨌든 대선을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정윤혜 씨를 만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취재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고맙다는 연락이 실제로 오래전에 같이 일을 했고 또 네. 본인이 알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자리를 피해줘서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인사치레로 고맙다는 정도의 연락을 한 건지 만약에 더 고마운 일을 했으면 취임 이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역으로 생각하면 드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것만 가지고 무슨 대통령하고 그 전에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그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청와대 어쨌든 저 문고리 걸려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명. 네. 정윤혜 씨하고 이들 3인하고는 아무런 접촉이 없나요? 근데 또 지금? 이번에 어쨌든 그 이재만 비서관하고는 또 한번 만난 적이 있다. 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문고리 오는 3인방 중에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1부속비서관은 실제로 이제 정윤 씨가 뽑은 사람이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안봉호 비서관은 이제 그 전에 이미 합류를 해어 있었고 어쨌든 3명이 이 정윤의 비서실장 격을 했던 비서실장과 6년 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정서적으로 많이 가깝긴 하죠. 그러나 네. 이들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최근 들어 몇 년 동안은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실체가 뭔지는 아직 좀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뭐랄까 이 보고 라인이랄까 체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현돈 사령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도 그렇고 뭐 멀리 올라가면 세월호 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보고는 제대로 안 되고 보안만 강조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최근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체계에 대해서 누가 보고 체계에 말하자면 소통을 맡고 있느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 점에서는 대통령의 운영 스타일이고 대통령이 누구한테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방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한테 그런 그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지금 이 바깥에서 현상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보고 체계가
아무리 원만한 데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네. 지금처럼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보고 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하겠죠. 우리 동정민 기자는 뭐 청와대 출입하고 내부 사정을 네. 잘 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제대로 대통령한테 네. 정확한 그 실상에 대한 보고가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 뭐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아직 그 안보 라인이나 사정 라인이 조금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네. 뭐 가장 간명하게 드러난 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6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해경에서 잘못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대통령 판단을 잘못하게 한 거고 국정원도 올 초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대통령에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또 뭐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교체 배경에도 윤일병 구타 사건이나 같은 군 관련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히 뭔가 궁금한데 이게 제대로 보고가 잘 안 올라온다는 네. 겁니다. 이게 보고가 안 올라온다는 게 결국은 뭐 일부러 잘못된 보고를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만큼 네. 진상조사를 파악하고 뭔가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역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네.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최고의 책임자고 모든 걸 알아야 되고 심지어 또 박 대통령은 또 만기 칠남이라고 알려졌듯이 다 일일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대통령이 그만큼 답답함을 느낄 정도라면 뭔가 우리나라의 이런 그 안보 라인이나 그 사정 라인에서 조금 더 이게 다 지휘체가 정확히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 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상위 하단에는 익숙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하위 상단이라는 게 참 힘들게 돼 있는 네. 우리 사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뭐를 올린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는 우리 사회 구조, 의식 구조가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그런 어떤 의식 구조의 문제, 그리고 또 그거에 만약에 특별히 이 정부에서 좀 도드라진다면 그것도 좀, 청와대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네.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